퍼레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자, 질문이 없으시면 뭐 강의를 너무 잘했던지 그러면 또 너무 재미없었던지 그러면 원래 끝나는 거죠. 한 가지 추가해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자님들하고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하고 진행됐던 얘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부활절연합예배는 전통적으로 교단들이 협력하여 드리는 그런 연합예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활절연합예배는 김태현 목사님을 대회장으로 해서 통합중이라는 것이죠. 김태현 목사님을 대회장으로 하고 최우식 목사님을 박동충 최우식 목사님을 준비원장, 준비원회 사무총장을 엄재용 목사님, 또 상임총무를 김종용 목사님, 그래서 좀 있죠. 총무들이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해가고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축제가 부활절 연합예배만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런 퍼레이드가 마련되면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라는 전체 테두리를 갖고 그 테두리 안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그 다음에 부활절 퍼레이드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로는 부활절 연합예배 위원회와 퍼레이드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함께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돼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물론 일반인들이 느낄 때 이것이 같은 부활절 축제이구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부활절 연합예배. 그다음에 일반인들과 함께 협력하고 일반인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은 퍼레이드. 이렇게 이해하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여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네, 기독교를 드신 자의 박지근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려스럽다고 느껴진 것 중에 한 가지가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부활절 퍼레이드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 내부적으로야 뭐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다만 사회적인 공론화까지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있어도 또 우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문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언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유무상 부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지금 부활절 퍼레이드의 기본 어떤 정신이라고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아까 그 설명할 때 135년 그 아펜젤 라운드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대사회적인 메시지가 뭐가 있었을까? 교회 안에서의 메시지는 상당히 활발했지만은 이 기독교 전체가 이 사회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오른쪽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이라는 광장 하나만 예를 들어도 어떤 공간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 그다음에 분열의 요소가 지금 광화문 광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는 학생이나 어린이들한테 우리 기성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어른들이 다투고 나누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세대가 앞으로 다음 세대가 돼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머릿속에 어떤 추억이 있을까?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는 이 퍼레이드는 상생과 평화와 어떤 그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무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보면은 이 부활절의 그 고난의 주간을 지나서 기쁨의 어떤 주간을 통해서 부활을 노래하고 또 축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익숙한데 우리는 그런 쪽보다는 상당히 고난 쪽에 너무 곁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어떤 축제를 통해서 그 지금의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치유하면 물론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속에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그 시대적인 어떤 아젠다가 하나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부활 축제입니다. 부활절 퍼레이드인데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3일 후에는 총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광화문 광장이 가지고 있는 또 정치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 총선이라는 것이 퍼레이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측면도 좀 고민스럽고 갈등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총선이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어떤 기관이면서 선거법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엄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은 총선 전에는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적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 축제를 통해서 어떤 화합의 메시지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우리나라가 그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이 한때 어떤 그 승리의 축제 또 국민이 하나가 되는 어떤 무대로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의 사태를 보면은 상당히 좀 힘들었던 기간이 지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이라는 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세계적으로 K-팝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좀 고양돼 있고 자랑스러운 문화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종교, 기독교가 여기에 어떤 플러스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퍼레이드를 북경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도쿄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북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도쿄도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융성한 대한민국에서 또 선교사를 5만 명 이상 파견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축제가 없으면은 어떤 구심점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차원에서 우려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된 기독교의 정신을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관하겠으니까 우리 박지은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독교가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찬성하는 부류도 있고요, 당연히 반대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이 훨씬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합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저나 심지어 목사인 입장에서 듣고 있는 얘기를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움츠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들인 사랑이라든지 화해, 용서, 그다음에 자비도 기독교적인 그런 성령의 열매죠. 행복이나 조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해보자. 물론 총선 3일 전인데 얼마나 시끄러울까, 얼마나 경직돼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클까, 심지어는 성난 목소리가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를 벌이는 것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시간 변동도 있었고 장소 변동도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가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그 일반 신문, 일간지 이 문화부 기자 13개사 기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일반과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현재 거쳐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뭐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던데요. 이렇게 기자들과 또 언론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소통을 하면서도 우리 교계 기자들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에서도 아마 조만간 전체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따라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고 또 기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아까 우리 미술 감독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컨셉에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완성도 높은 그리고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기자님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앞쪽에 마이크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이 행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교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 문화 행사로 자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로 불교에서 초파일을 기점으로 하는 연동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불교 행사가 아니라 일반 문화 행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가 추후에 매년 개최된다고 했을 때 이게 일반 문화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우리 상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행사 총감독을 맡고 있는 상희철입니다. 이런 퍼레이드 행사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은 그 주최 기관이나 주최 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주제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퍼레이드 형식이 갖고 있는 대중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성이 이게 대중과 잘 호흡되고 맞게 됐을 땐 더 훨씬 빨리 정착되기가 쉬울 거고요. 근데 그 주제성이 일반 대중의 정서와 유리되면 좀 정착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기독교 문화는 저희 나라에서 지금 1000만 신도를 갖고 있는 가장 큰 종교로서 그러니까 일반화의 가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많은 문화 자산이 성경의 자산이 그게 이미 일반화됐고 일반 성도가 아닌 신도가 아닌 분들도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우리가 거리에 펼쳐냈을 때 대중과 유리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혀 유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고요. 그래서 또 135년 동안 갖고 왔던 우리 근현대 문화 자산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중심으로 창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자산들을 흡수하고 소화하는 일반 대중의 능력도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가 갖고 있는 대중 지향성, 그다음에 대중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들이 잘 교감된다라면 머지않아 이 대중화의 길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당연히 원대한 꿈도 있어야 되지만 첫 스타트에 대한 어떤 부담을 많이 갖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큰 욕심을 갖기보다는 차근차근 첫 출발을 잘 갖게 하고 지금 교계 기자분들도 이제 일반 대중과의 어떤 공론화 같은 걸 우려하듯이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너무 크게 처음부터 기독교 위주로 진행된다라면 훨씬 더 다가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중성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헌신들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부분이 하고 그다음 다음 세대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 저희 행사의 중요한 모티브 소재화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인정해서 지금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를 더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기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차근차근 밟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수로에 절대 배부르게 생각지 않고 이번 일에 대해를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퍼레이드는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성을 또 주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어떤 문화와 어떻게 잘 섞일 것인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단기적인 어떤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 또 대한민국의 명물 행사로 기다려지는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하나 포함시켜 놓은 게 다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수많은 다문화 가족이 있고 서울에만 해도 한 42만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 인상이라든가 또 전통적인 문화를 여기에 이제 어떻게 잘 가지고 와서 반영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가 이제 중요하고요. 또 퍼레이드 뒤에 음악회가 또 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문화 음악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은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쪽에 관계자들이 와서 K-팝을 노래하고 한국의 한국말로 이제 노래를 하는 쪽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몽고라든가 또 캄보디아라든가 그 나라에 또 유명한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몽고인 그룹, 한국에 있는 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그룹들이 자기 나라에서 온 가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다문화라든가 또 소외계층 또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포용할 것인가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 나눔의 정신을 여기에다 어떻게 단순하게 거리에서 전시하고 자랑하는 행렬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마음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컨텐츠 기획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 중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있고 여기에 클래식이라든가 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수많은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하모니하게 잘 녹여서 이게 그 일반 사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그러면 기자회견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씨에 선택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 감사드리고 혹시 어떤 자료들이 더 필요하신 분들, 뭐 영상이든 뭐 보도자료나 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서 저희 방명록에 이메일 적어주시거나 명함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잠깐 한마디 더. 네, 제가 올해가 2020년인데 요즘 퍼레이드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사랑과 생명의 기쁨 하나됨을 노래하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헌혈을 좀 받아가지고 어려운 환자들한테 전해드리는 행사도 같이 함께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고 계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관련돼서는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밖에서 주차 확인을 해주시면 3시간까지 무료로 주차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 이 퍼레이드가 한국의 총연합과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언론사에 추후에 그 광고를 게재하는 부분도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교총과 함께 저희가 뭐 부활절 연합예배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가 그 광고도 퍼레이드 광고도 저희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후에 저희가 담당자들이 연락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